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진행된 북한에서 거행된 2월 8일 즉 이민군 장관 75도를 맞으면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과 함께 곁들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김주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김주애를 등장시켰을까? 이미 김정은은 지난해 12월이죠. 화성포 17형 괴물 미사일 발사 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 등장을 했고,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애가 아버지를 따라서 인민군 장군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까지 방문했습니다. 자, 이 인민군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는 바로 이 장군들이죠. 지방에서 올라온 연합부대 지휘관들입니다. 2월 8일 그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방군부대 또 최전방 1, 2, 5군단이죠. 우리 최전방에 있는 이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올라왔는데, 이들이 2월 6일 날 바로 당전의 군사위원회 8기 4차 확대에 참여하고, 그리고 7일 날 숙소에 와서 김정은이 이들을 연회까지 차려줬습니다. 숙소를 방문하고 연회까지 차려줬는데 여기에 김주애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밤에 저녁이죠. 2월 7일입니다. 군사퍼레이드 하루 앞둔 날 인민군 장군들이 머물고 있는,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머물고 있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숙소를 배정해 줘야 되죠. 이거 아마 대동강 초대서로 일컬어지는데, 이 뒤에 보이는 전등불 보게 되면 이 대동강 초대, 즉 대동강 특각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일이가 자주 갔던 곳이죠. 이 대동강 초대서에 이들을 숙소를 잡아주고 여기서 연회를 차렸는데, 김주애가 바로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 숙소까지 방문하는 김주애. 이설주는 저 카펫도 못 밟고 있는데, 이 김주애는 아버지하고 같이 카펫을 깔고, 이 이설주는 옆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죠. 이 손만 잡고 관계 안 합니다. 김정은과 김주애. 그 백두혈통이죠. 이제 둘이 손잡고 이렇게 숙소까지 방문하고 연회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여기 이 연회 때 이거 숙소를 방문하고 이렇게 연회장에 들어오죠. 연회까지 같이 참석했습니다. 자, 손을 잡고죠. 그리고 더한 것은 이 연회장 기념 촬영을 하는데 김주애하고 김정은만 이렇게 뭘 연설하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장군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김주애가 여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이설주는 여기 앉아있고 이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 김정은이나 이설주보다 이 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이 마치도 김주애를 옹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촬영까지 합니다. 자, 중앙에 김주애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죠. 보시죠. 이병철이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장 원수이기 때문에 이 장군들보다 가장 가운데 있죠. 양옆에 3명씩 있고. 그런데 이 김정은은 옆에 치우쳐 있고, 여기가 중앙 자리라는 겁니다. 중앙 자리. 이병철 원수가 여기에 섰으면 이게 중앙이죠. 이 중앙 자리에 김정은이가 여기 앉아 있고 이 김주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김주애를 여기에 앉혔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사진들이 우리 대내 매체가 아니라 이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동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진이죠. 그뿐만 아니죠. 2월 8일 75돌 기념행사 주석단에 참석한 이 김주애는 아버지가 부르자 주석단 옆으로 아버지한테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참석한 그 주석단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도닥거리는 이런 것까지 연출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이건 녹화 방송인데, 이거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인 건데 왜 녹화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내보냈을까요? 자르지 않고. 그건 바로 김주애가 4세대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것. 지금은 후계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살은 엄청 쪘습니다. 자, 여기에도 조영원이가 바로 앞에, 이 조영원 옆에 바로 김주애가 있고 김주애 옆에 이설주가 있습니다. 조영원 옆에 이설주가 있고 이설주 옆에 김주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후계자가 아니면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애를 조영원 옆에, 그리고 이설주는 그 바로 옆에 밀려나 앉았다는 것은 김주애가 백두혈통이고 앞으로 김정은의 4세대 후계자, 제4대 후계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말이 많죠. 왜 갑자기 김주애를 내세울까? 이제는 김주애가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2월 8일 행사, 군사 퍼레이드를 치르면서 김주애가 확실하게 김정은의 4대 후계자임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왈가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김주애가 나왔을 때는 자기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 바쳐 싸우겠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번 2월 8일 이 군사 퍼레이드 진행하면서 그 행사 이후에는 김주애가 지금 북한 내에서는 앞으로 김정은의 4대 후계자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김주애를 벌써 후계자로 지명하고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김정은주의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설주나 여기는 이제 현송월도 지금 보이지 않고 김여정도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단에서도 김여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설주가 나오면 백두혈통인 김여정이도 나오는데 김주애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김여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단에서도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동영상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김주애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봅니다. 조영원이는 저 뒤쪽에서 깊숙이 들어가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김주애를 부각시켰다는 것. 이거는 보통 백두혈통 김정은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영원보다도 더 내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김주애가 백두혈통으로서 김정은의 4세대 후계자임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만 아닌 다음 때도 자기 딸이 대를 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이 김정은의 아주 음흉한 그리고 노련한 불려와 같은 그런 작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말고 내 다음은 없다. 그때는 대를 이어서 사대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 김정은에게 그렇게 절대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또 지금 있는 간부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만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다시 뭐 집단지역 체제로 가든지 김정은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김씨가가 아니게 된다면 김정은에게 저렇게 절대 충성, 죽기 살기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바로 내 다음에도 바로 내 딸이 내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할 것이다. 북한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에게 간부들로부터 절대 충성을 받기 위한, 죽기 살기로 충성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자녀들도 충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상당히 노련한 아주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는 거죠. 다음 대까지 내세워주면서 보여주면서 다음 대에도 내 자녀가 내 딸이 북한을 이끌어가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김정은. 김일성과 김정일, 즉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만큼 그 카리스마도 지도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기본 목적은 바로 그 주인공이 김주애가 됐다는 것, 그리고 김주애를 위한 군사 퍼레이드였다는 것 다시 한번 증명해준 그런 행사였다는 것,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였다는 것, 이번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소식도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송월이나 이런 정도에는 나타나야 되는데 요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이종이나 요괴나 이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김여정과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김여정이나 현송월은 어디에 간지 온데 간지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김주애가 나타남으로써 김여정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잠깐 제가 이 사진들은
항일혁명 열사들, 이거는 이제 인민군 6.25 전쟁 때 충성했던 인민군 장병들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김책, 최영권, 안길을 비롯한 항일혁명 1세대, 이런 사람, 뭐 최영권 500용이라든가 최연이라든가 이런 혁명 1세들의 사진들,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렇게 대류려가면서 충성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김주애가 주석단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주애까지도 대류려, 김씨 가문, 백두혈통에 충성을 하라는, 그 충성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영원히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들까지 사진도 등장시킨 것, 이건 김일성, 김정일 때는 보지 못하던 희귀한 사건, 정말 희귀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까지, 즉 1937년에 죽은 사람, 오중읍이죠. 그리고 1946년, 1950년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까지 들고 나와서 대류려 충성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북한.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김정은도 참 아마 본인은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 이런 죽은 사람들이 영정사진까지 들고 행진하는 북한 사람, 이런 걸 보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12살밖에 안 되는 김주애가 또다시 북한을 통치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더는 길을 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밖에 아마 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북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